오늘 할 첫 번째 이야기는 우주론에서 종종 많이 사용하는 컨포멀 타임이라는 개념인데요.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굉장히 유용한 개념인데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혔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여기 D 대문자 S 제곱이라는 거는 공간 방향 3차원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한 매트릭인데 레디얼 방향 코디네이트를 카이라는 변수를 종종 썼었고 거기에 곱해지는 구면 관련된 항들이 더 있지만 오늘 논의에선 별로 중요한 역할은 안 할 거고요. 컨포멀 타임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에서 스케일 팩터 또는 익스펜션 팩터라고 불렀던 저 A라는 함수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끌어내요. 원래 매트릭과 변하지 않으려면 DT제곱 밑에 분모에 A제곱이 들어와야 될 텐데 저 DT 나누기 A 컴비네이션을 D타우라고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타임 코디네이트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파이나이트한 값을 원하면 적분을 해서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매트릭이 이렇게 적히는 건데요. 자, 만약에 저 3차원 공간의 이동 중에 구면 위의 각도 부분은 다 그냥 고정이 돼 있고 특정한 방향만 가리키고 레디얼 코디네이트 카이 쪽으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그럼 그냥 저 3차원 매트릭은 사실상 레디얼 코디네이트에 해당되는 d카이 제곱만 남는 거겠죠. 레디얼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중에 특히 우리가 빛에 집중한다고 하면 사실 먼 천체의 관측은 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빛은 일반적으로 널 트래젝토리를 따라가야 될 테니까 매트릭으로 계산한 스페이스타임 인터벌이 0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말은 적당한 파이나이트 인터벌을 잡아서 컨포멀 타임이 얼마나 흘렀느냐랑 저 레디얼 코디네이트 값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두 개를 비교하면 부호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가능하겠지만 절대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레디얼 코디네이트 카이랑 컨포멀 타임 타우랑 두 개를 가지고 스페이스 타임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라이트 레이는 마치 우리가 특수상대론 했을 때 했던 것처럼 그냥 45도선이 된다고요. 여기 밑에 제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조금 복잡하게 그렸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을 t equal t0라고 쓰고요. 이 플러스는 t를 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타우를 시간좌표로 해서 그린 거지만 전에 오랫동안 사용하던 코스몰로지컬 타임 t를 기준으로 레이블들은 왼쪽에다 붙인 겁니다. t equal t0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카이 좌표의 원점이 지금 우리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니까 과거로 돌아갔는데 t 값도 그렇고 타우 값도 그렇고 유한한 곳에서 멈춰야 되고 미래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우주론 얘기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주 전체 모든 영역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었는데 볼 수 있는 영역만 뽑아내서 옵서버블 유니버스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옵서버블 유니버스를 이 다이어그램 안에서 이해하려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얘기가 호라이즌이라는 개념인데요. 호라이즌이라는 거는 빛이 닿는 한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도 왜 지평선, 수평선 이야기를 하는데 산이나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본다고 하면 땅 중에 제일 멀리 보이는 곳들을 이어서 지평선이라고 부르고 바다에서 제일 멀리 보이는 곳을 수평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실제로 뭐 땅에 경계가 있거나 바다에 경계가 있어서 호라이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이 닿는 곳이 유한한 반지름 범위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비슷한 느낌을 살려서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을 블랙홀에서도 쓴 적이 있었고 여기 우주론에서도 또 쓰는데요. 대략만 얘기하면 저 과거 쪽을 파티클 호라이즌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고 미래 쪽을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데 좀 더 테크니컬한 설명으로 이어가자면요. 파티클 호라이즌은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들 중에 제일 멀리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컨포멀 타임 기준으로 하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가 공간주좌표 카이가 얼마나 멀리 갔느냐랑 바로 일치를 하죠, 직접.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proper distance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 현재 시점 t에서의 타우 값은 이 스페이스 타임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멀리 닿을 수 있는 카이 값과 바로 일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proper distance를 계산을 하고 싶으면 현재 시점에서의 스케일 팩터 a를 곱해줘야겠죠.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은 by definition 저 스케일 펑션 a도 증가함수일 거고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뭐 a가 양수이기만 하면 t가 증가할 때 타우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타우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proper distance도 증가를 자동으로 합니다. 이렇게 particle horizon을 정의하고 나면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소위 horizon problem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간신히 라이콘 안에 들어온 이 작은 그림의 왼쪽 빨간 점, 오른쪽 빨간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 빨간 점들을 보는데 저 빨간 점이 t = 0, 빅뱅이 시작하자마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잠깐 소개한 포톤 디커플링이라는 이벤트가 있던 시점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 전에 빛은 우리가 직접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거고 포톤 디커플링이 시점이 빅뱅에서 한 38만 년 정도 후라고 했는데 38만 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138억 년 우주 나이에 비하면 비교적 초기에 일어난 일인 건데 아무튼 이 두 점 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린 라이콘 안에는 간신히 들어와 있지만 저 두 점 사이에 상대론적인 인과관계가 가능하냐 생각해보면 얼핏 생각하면 절대로 연결이 안 돼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저 두 점을 다 관측할 수 있으니까 이 왼쪽 점 근처, 오른쪽 점 근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왼쪽, 오른쪽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관측 가능한 모든 각도를 쫙 살피는 건데 예컨대 북극 방향, 남극 방향이라고 했을 때 양쪽의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호모지니어스하다라는 전제가 여전히 잘 유효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 두 지역이 호모지니어스하게 생긴 거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인과관계를 전혀 맺고 있지 않은 영역까지도 호모지니어스한 거는 사실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호라이즌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내놓은 호라이즌 프로블럼을 해소하는 제일 괜찮다고 인정받은 아이디어가 소위 인플레이션인데요. 지금 제가 이 오른쪽 위에 그려놓은 그림은 포톤 디커플링 이전에도 우주에 팽창하는 모양새가 포톤 디커플링 이후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린 건데 무슨 말이냐면 포톤 디커플링 이후에는 우리가 다 관측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이 잘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스케일 팩터가 t에 관한 함수로 플러스를 했을 때 비교적 완만하게 변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와 타우 사이를 좌표 변환을 해도 아주 과격하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실 포톤 디커플링 이전에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놓고 그 중에 어느 게 맞을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포톤 디커플링 이전에 한참 거슬러 올라간 어느 시점인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빠른 익스펜션을 한 구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톤 디커플링 이후 기준으로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점들도 인플레이션 이전까지 돌아가면 사실은 가까이 붙어 있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면에서 별 생각 없이 그린 그림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저 호라이즌 얘기가 나온 김에 미래 방향으로 가서 지금까지는 서로 연결이 안 됐었지만 미래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파티클 호라이즌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점이라는 게 약간씩 미래로 진행을 하면 점점 더 커지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미래로 가면 파티클 호라이즌이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느냐. 약간 말을 바꾸면 지금 우리 시점에 여기 있는 점과 같은 시점에 조금 떨어져 있는 점은 지금 당장은 교신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쪽에서 빛을 쏴서 다른 쪽에 도달하게 한다든지 다른 쪽에서 빛을 쏴서 우리 쪽에 도달하게 한다든지 하는 건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주의 나이가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치면 우주의 모든 점이 서로 교신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수식으로 적으면
이 코스몰로지컬 타임 타우 기준으로 가장 멀리 연결될 수 있는 레디얼 코디네이트. 근데 바이 데피니션 그 값은 곧 컨포멀 타임의 값과 같아지는데 이 값이 무한정 계속 커질 수 있느냐라는 게 질문이고요. 이건 물론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의 가능한 미래상들을 다 나열해 놓고 보면 답은 항상 무한정 커질 수 있는 건 아니다로 귀착이 됩니다. 그럼 저 타우 값이 무한정 커지지 못하고 파이나이트한 값에 묶이는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비교적 계산이 쉬운 사례로 익스포넨셜 팽창을 들 수 있는데요. 현재 시점을 t0라고 하고 그 시점에서의 스케일 펑션을 a0라고 하고요. 과거에 어떻게 팽창해 왔는지 잊어버리고 현재 시점 이후에 익스포넨셜한 팽창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당장 우리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비교적 간단한 팽창 모형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보다 미래에 적당한 시점의 타우 값이, 그러니까 지금 타우 값에서 벗어난 정도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뭐 그냥 데피니션에 입각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죠. 현재 시점에서 적당한 미래 시점까지 타우의 데피니션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타우 값의 변화량이 나올 텐데 저 익스포넨셜 하다는 가정을 대입을 하면 A0 앞으로 뽑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타우 제로부터 팽창이 시작되는 거니까 시간 차이만 중요하고 그래서 타우 프라임 빼기 타우 제로를 S라는 변수로 다시 정의해서 썼고요. 굉장히 쉬운 적분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다 적분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간단한 식을 얻습니다. 근데 이 식은 뭐 식이 그냥 스스로 알려주고 있다시피 t를 무한대로 보내도 발산을 안 해요. 그냥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수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코스몰로지컬 타임 t가 무한대에 해당되는 점이 컨포멀 타임 타우는 유한한 지점에 해당이 된다고. 그 말은 이 레디얼 코디네이트 카이 기준으로 어떤 유한한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 벗어난 곳에 있는 별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우리랑 어떤 인과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같은 우주에 살고 있기는 한데 영원히 교신할 수 없는, 교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딱한 처지에 있는 두 개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저런 익스포넨셜 익스펜션이라는 게 지금 우리 우주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면 이건 그냥 이론가들의 망상일 뿐 별로 진짜 물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90년대 이후에 루미노시티 디스턴스랑 레드시프트 사이의 관계, 슈퍼노바 관측을 통해서 얻은 그런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우주가 실제로 점점 익스포넨셜 팽창에 수렴하는 그런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게 최신 우주론 관측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 20, 30년 동안의 관측 결과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도 유한한 이벤트 호라이즌을 갖고 있는 우주예요.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거리가 충분히 짧아서,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스케일에서 봐서는 거리가 충분히 짧아서 지금도 잘 관측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우주랑 서로 가까워지는 쪽 상대 속도가 있어가지고 뭐 언젠가는 충돌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지만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나 뭐 은하단 중에는 우리랑 영원히 교신 못할 은하들이 있고, 한때 가까웠던 것들도 이제 팽창이 어느 정도 이상 유지가 되면 더 이상은 교신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컨포멀 타임 얘기를 꺼낸 김에 하나 또 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컨포멀 타임을 잘 사용을 하면 프리드만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프리드만 이퀘이션이 어떻게 적히는지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컨포멀 타임 기준으로 저 시간 미분을 다시 적으면
우변은 변함이 없지만 좌변은 t에 대한 미분 대신에 타우에 대한 미분으로 바꾸면서 a에 관한 파워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근데 제가 전에 익젝트 솔루션들을 몇 개를 소개를 했을 때 정말 소개만 하고 끝났었는데 모든 솔루션을 다 다시 복기를 할 수는 없고 전에 소개했던 익젝트 솔루션들 중에 딱 하나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K값이 플러스 1이었던 클로즈드 유니버스에서 매터만 있고 다른 에너지 모멘텀 성분은 없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 에너지 컨서베이션으로부터 로 곱하기 A 3승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프리드만 이퀘이션 우변에 나오는 저 콤비네이션을 상수 C로 치환을 하면 저 상수 C를 포함하는 적당한 익젝트 솔루션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솔루션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포멀 타임 기준으로 쓴 모양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양변에 A 4승을 곱해주고요. 그러면은 우변의 첫 번째 텀은 A 3승에 비례하는 텀을 C로 치환을 하면 C 곱하기 A고 K 값이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텀은 그냥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요. 우변이 A에 관한 2차식이 됐으니까 뭔가 풀릴 것 같은 희망이 보이죠. 살짝 어떻게 변형을 시켜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본 범위의 미분방 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을 타우가 0일 때 A가 0인 걸로 맞춰주면 솔루션이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고요. A가 일반적으로 양수라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컨포멀 타임 타우 대신에 코스몰로지컬 타임 t로 적고 싶으면 정의에 입각해서 적분을 하면 되고 이런 간단한 모양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A와 T를 같이 플러스를 하면 사이클로이드 모양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익젝트 솔루션들 매터, 레디에이션, 백큐 에너지 3개 중에 한 컴포넌트만 있으면 익젝트 솔루션이 항상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컨포멀 타임이 그 익젝트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나만 붙이자면 이 익젝트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에서 살짝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알려져 있는데 뭐냐면 이 에너지 컴포넌트들 중에서 하나만 켜놓고 다른 걸 다 껐을 때 익젝트 솔루션이 나오는 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2개 이상 켜면 사실 미분방 정식이 꽤 더 복잡해져서 익젝트 솔루션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본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터와 백큐 에너지 2개를 켜고 나머지는 레디에이션과 저 커버처 텀은 끄는 이 전제 하에서도 익젝트 솔루션이 잘 찾아진다고 합니다. 다른 2개를 켜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2개를 켜는 경우에는 솔루션이 찾아진다고 하는데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지금 우리 우주가 근사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을 하거든요. 정확히 만족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예컨대 이 커버처 텀은 0에 가까운 값인 건 아는데 어퍼 바운드가 있을 뿐이지 정확히 0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기에는 오차가 좀 크고요. 그리고 레디에이션 쪽은 역시 정확히 0은 아니죠. 뭐 10의 마이너스 4승인지 마이너스 5승인지 그 범위에서 유연한 값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우주의 솔루션과 근사적으로 같은 익젝트 솔루션을 찾는 데는 레디에이션 기여분을 0으로 놔도 큰 문제가 없다고요. 레디에이션의 역할은 초기 우주로 갈수록 중요해지니까 이 익젝트 솔루션은 지금 우리 우주를 기술하는 솔루션에서 초기 우주로 갈수록 오차가 어느 정도 쌓이겠지만 적어도 레디에이션 도미네이티드 이라에서 매터 도미네이티드 이라로 넘어온 다음부터는 그 오차는 굉장히 작을 거고요. 그래서 이 익젝트 솔루션은 지금 우리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그 적분식 계산할 때 비교적 쉽고 손으로 계산 가능한 적분식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더 정확한 답을 원하면 이 오메가 K와 오메가 R도 0 아닌 값으로 놓고 뉴메리컬한 적분을 돌려야겠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뉴메리컬한 적분보다는 어널리틱한 적분이 직관을 얻는 데는 좀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이론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연습 문제가 됩니다.